네, 6월 1일 화요일 오늘은 영민한 DJ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6월 첫 거래일 살짝 불안하기는 하지만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초반까지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6월에는 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잠깐 대기할 때 제가 이제 진수 아나운서한테 장이 너무 답답하다고 하소연을 좀 했거든요. 사실 이제 6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색깔이 조금 바뀌고 있다라는 게 이제 좀 느껴지는 게 어제도 이제 장막판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한 5천억 정도 순매수가 좀 들어왔고 오늘은 뭐 현물 시장에서는 조금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 장 초반에는 거의 한 9천억 가까이 지금은 6천억이 조금 넘게 이제 순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아무래도 이제 하방 압력을 계속 조금 받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이제 순매수가 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건 기대를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5월 달에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만 8조 5천억 원을 순매도를 했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이제 매도를 한 건데 사실상 이제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5월 달에 매도했던 IT라든지 이제 자동차, 전기전자 업종 이쪽 종목들을 다시 조금 담아주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6월 달에도 저는 여전히 순환매 장세가 진행될 거라고 보거든요.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도 뭐 철강, 건설, 조선 이런 이제 자본재 섹터와 소비재 종목들이 이제 경기 순환 사이클 속에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좀 진행이 좀 될 거고 그중에서 또 기술주들 또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지금 지수 레벨에 비하면 워낙 지금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좀 못 올라온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거든요.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이 좀 살아난다라면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들 수급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고 그 외국인들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어쨌든 업종 대비해서 조금 저평가 매력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전차, 자동차라든지 전기전자 업종도 역시나 조금 가격 회복의 좀 가능성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게 6월달 시장이 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길 기대해 보면서 전철 군단의 힘도 믿어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지난주까지 좋았던 소비주가 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오늘 조선주가 수주 소식을 전하면서 또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떤 섹터에도 주목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환매 사이클이 이제 워낙 빠르게 좀 전개가 좀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주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한 1, 2주 정도 올라간다면은 사실 그 소비주를 조금 늦게 이제 추격 매수를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그리고 어저께까지 물론 이제 여행주라든지 일부 종목들은 뭐 추세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좀 진행되기도 했었지만 화장품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이런 소비와 관련된 일부 섹터들이 어제까지 이제 단기 고점을 좀 만들고 오늘은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도 고점 대비해서 한 5에서 7% 오늘 장 초반에 이제 슈팅이 한번 딱 들어왔었다가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서 한 5에서 7% 정도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여행주들이 조금 흘러내리기 시작하니까 소비 관련된 종목들 뭐 어저께 급등했던 인터파크라든지 뭐 다른 이제 화장품, 소비와 관련된 이런 일부 종목들이 기술적인 이제 가격 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에 이제 오늘은 조선업종이 워낙 좀 강하잖아요.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이 딱 5월까지 5개월 만에 작년 1년 동안에 이제 수주했던 걸 이제 뛰어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삼성중공업이 어저께도 이제 LNG 주인선 2척을 이제 수주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는 소비주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전혀 반응이 없다가 오늘은 이제 소비재들 또 조정 좀 받고 그러면서 이제 삼성중공업이 오늘 장 초반부터 이제 강하게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역시나 이제 조선업황의 이제 수주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정책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경기 민감주들 건설주라든지 철강주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동반해서 이제 같이 좀 상승을 하고 있다. 계속해서 이제 뭐 6월 달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경기 민감주들의 순환매 하루 이틀 올라가고 나서 또 다음 순번으로 또 좀 시장이 좀 바뀌고 그리고 이제 또 조정받은 종목들이 기술적인 반등하고 또 뒤처졌던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이런 이제 순환매 사이클이 계속 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뒤늦게 따라 붙으면 100점 필패다. 그래서 전략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미리 종목들을 좀 선점해 놓고 좀 다소 지루하더라도 종목을 미리 조금 선점해 놓고 순환매 사이클이 왔을 때 시세가 좀 붙어줄 때 차익을 좀 챙기고 또 다음 순번을 준비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 전략이 좀 될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빠른 순환매 속에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저점에서 미리 길목을 잡은 후에 내 차례를 기다려보자라는 의견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우리 영민 DJ가 이전에
오늘은 편입한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언급해 주셨던 덕산 네오룩스부터 네. 시작을 해볼 텐데 어제 IT와 소비의 만남이다라고 평가를 네, 해주셨잖아요. 오늘 강하네요. 어떨까요? 논리가 좀 궁색했죠, 사실. 종목이 궁색하다는 게 아니라 어제 소비재들이 워낙 좀 강해서 IT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좀 갖다 붙인 게 TV 시장의 이제 호황, 전 세계 이제 가전제품 그중에서도 TV 시장을 삼성전자와 이제 LG전자가 석권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렸거든요. 대형 이제 OLED 패널 생산량이 이제 하반기 때부터 가파르게 좀 늘어나기 시작한다라면 덕산 네오룩스 같은 이런 성장주 기술주들도 분명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IT 종목이면서도 소비재와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를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어쨌든 장중에 한 5% 가까이 제법 강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오늘 소재 종목들 보면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덕산 네오룩스 그리고 이제 코오롱 인더 이런 종목들이 장중에 한 4, 5%씩 제법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고요. 반도체 소재 종목들 중에서는 한솔 케미칼이라든지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이런 종목들이 좀 살아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이제 주가를 차트를 조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완전히 이게 바닥에 들어놓은 것처럼 전혀 이제 미동을 못 하고 있어요. 정말 이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자주 섞인 농담을 하는 게 오늘 장 초반에 한 0.7% 정도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삼성전자가 막 급등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삼성전자가 좀 무겁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다만 8만 원대 자리에서 하방 경직성이 좀 만들어지고 단기 저점이 조금 형성됐다.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면 지금 완전히 좀 박스권, 지금 거의 한 4, 5개월째 박스권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 5월보다는 6월이 훨씬 더 좀 외국인들 수급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효과가 좀 나올 거다라는 거.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NH투자증권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이제 가장 좀 명확한 명분이 뭐냐면 투자의 기회를 좀 잃어버렸다, 실기했다라는 그런 논리거든요. 저는 분명히 그 의견에 동의를 하거든요. 삼성전자가 TSMC라든지 다른 경쟁 기업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M&A를 하고 투자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분명히 좀 늦은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반기가 되면은 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미뤄왔던 M&A라든지 공격적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라는 건 보통 한 2, 3개월 정도는 미리 선행해서 좀 움직이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6월부터 는 삼성전자의 주가도 조금 좋아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IT 섹터, 특히나 이제 반도체 소재나 장비 종목들의 흐름도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이렇게 평가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 OLED 기대감 속에서 덕산 네오룩스 하루 만에 5% 수익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삼성전자 역시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회복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동성화인텍을 가지고 왔는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조선 쪽이 잘 가면 다음은 또 기자재 쪽이 그렇죠. 상태가 올 텐데 어떻게 보실까요? 삼성전자가 잘 가면은 소부장 종목들이 잘 움직이는 것처럼 조선 대형주들 뭐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강하게 움직이면 동성화인텍이라든지 한국카본, HSD 엔진, 그다음에 이제 세진중공업 이런 이제 조선 기자재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이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런 흐름을 미리 대비를 해서 어쨌든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었지만 조선주들이 고점 대비해서 이제 차익 매물 나오면서 조정을 일부 좀 받았잖아요. 바닥권에서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걸 좀 준비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13,000원 딱 뚫으면서 한 2, 3% 정도 시세가 좀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2,900원에 말씀드렸고 목표가를 15,000원 정도 말씀드렸으니까 역시나 이제 순환매 사이클을 이용해서 박스권 상단까지 한번 공략을 좀 해보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이렇게 좀 기자재 종목들이 조금 더 가벼울 수 있기 때문에 HSD 엔진이라든지 뭐 동성화인텍, 세진중공업 이런 종목들 기술적인 위치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직전 고점을 1차적인 목표가로 설정을 해두고 트레이딩을 하는 전략이 충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빠른 순환매를 이용해서 동성화이텍 목표가 15,000원 트레이딩 전략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매니저님의 종목 리뷰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도 시청자 문자 상담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들 들어와 있는지 하나씩 열어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하이스틸을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4,400원
3,350원에 비중 15%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진단해 주세요라고 보내주셨거든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현대 BNG 스틸 네. 진단을 해드릴 때 철강주들이 분명히 좀 살아날 수 있다. 그러나 종목을 좀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거든요. 오늘 하이스틸도 마찬가지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3월, 4월 달에 이제 경기 민감주들 그중에서도 철강주들이 가장 먼저 이제 시세를 좀 분출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혜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수혜주로 부각이 좀 됐었죠. 첫 번째 재료가 부각이 될 때는 종목들 특히나 이제 작은 종목들도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잘 움직이는데 시세가 한번 붙어주고 난 이후에는 분명히 이제 옥석 가리기 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대장주로 좀 분류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로 교체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동국제강, 대한제강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안주로서 교체를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대한제강, 동국제강, 현대제철 이런 종목들 쪽으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철강주들이 좀 잘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주도 섹터에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추세의 어떤 연속성을 감안했을 때는 훨씬 더 좀 좋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감하게 종목 교체를 하시는 의견을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하이스틸 현재 손실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요. 철강주 내에서도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으로 종목 교체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아미코젠을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39,250원에 비중 15%인데 조금 더 사도 될까요?라고 보내주셨거든요. 네, 저도 지난주에 아미코젠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실제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제 장이 끝나고 나서 mRNA 이제 백신 CMO 특히나 이제 DP 말 그대로 이제 뭐 포장이라든지 충전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전 공정을 아우러서 이제 원재료도 생산하고 원액도 생산하는 걸 설비 투자를 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이제 발표를 조금 했잖아요. 제가 이제 CMO 계약 체결된 게 이제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만큼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제 원재료와 관련된 이제 수급도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고 생산량도 이제 계속해서 좀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미코젠 같은 이런 의약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중요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비중이 많지 않으시다면 36,000원 정도 근처에서 뭐 한 비중 5에서 10% 정도 추가 매수하는 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추세적으로도 봤을 때도 3월 저점을 만들고 나서 요 단기 저점 추세가 정확하게 이번에도 좀 지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격 반등이 좀 들어온다면 44,000원에서 5,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아미코젠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좀 부각될 수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혜주로서도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니까요. 계속해서 보유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미코젠 국산화 배치로 주목을 받는 종목인데요. 36,000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목표가를 44,000원에서 4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저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영민 DJ 원샷 원킬 종목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또 반도체 종목을 하나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24,200원에 월덱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차트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31,600원까지 쭉 올라섰다가 사실 작년 하반기 때 특히나 10월 이후부터 3분기 이후부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바닥에서 정말 많이 올라왔거든요. 15,000원대 이제 머물러 있던 주가가 3만원대까지 올랐으니까 한 5, 6개월 만에 100% 가까이 지금 주가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4월 중순에 단기 고점을 딱 만들고 나서 주가가 지금 24,000원대까지 좀 흘러내리는 상태인데요. 가격 조정은 이미 충분히 진행이 됐다. 그리고 제가 앞서 삼성전자 간단하게 코멘트 해드릴 때 6월 달에는 그래도 이제 반도체 업황,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을 좀 말씀드렸거든요. 뭐 그런 차원에서 저점까지 이제 조정을 충분히 받은 반도체 종목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월덱스라는 종목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이제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는데요. 그 소재들 중에 뭐 실리콘이라든지 쿼츠와 같은 소재 부품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 바로 이제 월덱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이제 가을부터 증설 투자를 시작했는데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10월부터 주가가 아주 탄력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증설 투자가 시작되고 난 이후부터 아주 가파르게 이제 시세가 붙었다라는 건 역시나 반도체 종목들은 투자가 곧 수익이다. 지금 업황 자체가 워낙 호황 사이클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미리미리 설비 투자를 해서 캐파를 늘려놓은 기업들이 업황 호황에 직접적인 수혜를 좀 더 많이 입을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아주 가파르게 올랐었고, 그리고 실제로 실적도 상당히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이제 1분기 때 작년 대비해서 생산 캐파가 한 30% 정도 이제 증설 투자가 완료가 된 걸로 이제 추정이 좀 되고 있고요. 작년 3분기부터 특히나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납품하는 삼성전자 향 신제품 공급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주가도 역시나 아주 기분 좋은 상승 랠리를 한번 펼쳤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다 뭐 삼성전자 아니면 SK하이닉스 한쪽을 거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국내 기업보다는 해외 기업을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해서 거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 소개해드린 이 월덱스라는 기업은 국내 매출이 한 50% 정도, 그리고 해외 매출이 한 50% 정도, 매출 구도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이제 지금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매출 구조상 어쨌든 제가 이제 삼성전자 오늘 계속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메모리 쪽보다는 시스템 반도체나 비메모리 쪽에 이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느냐, 그리고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 이제 주가가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래도 주가를 들어 올리는 요인, 단순히 실적만 좋아진다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이제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이 시스템 반도체의 규모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조금 더 어드밴테이지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월덱스가 지금 매출 구조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비메모리 쪽에 대한 비중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 인텔의 파운드리 이제 사업에 진출을 했다라는 거, 주요 파트너사로서 바로 월덱스가 또 주목을 좀 받았던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향후 매출에서 이제 거의 한 40% 정도가 비메모리 쪽에서 이제 기여도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월덱스의 이제 강점이 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2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 조금 아래 28,000원 정도 설정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22,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 반도체 업황 이제는 회복할 때가 됐다라는 의견과 함께 그 안에서 월덱스를 포트에 편입을 했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목표가를 28,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원샷 원킬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어저께 제가 덕산 네오룩스 소비주이면서도 IT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자동차 종목이면서도 또 소비와 관련된 종목 하나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8,400원의 도이치모터스라는 종목을 현재가로 바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라는 종목은 제가 일전에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렸었는데, 주가가 이제 살짝 한번 눌렀다가 다시 이제 8,000원대를 이제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추세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이치모터스가 왜 소비와 관련된 종목이냐? 우리가 소비재들 중에 여러분들이 쉽게 떠오르시는 이제 섹터가 가장 대표적으로 뭐 의류 업종들, 그리고 화장품 업종들, 경제 회복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본격적인 이제 성수기가 도래하고 있는 업종들이 소비재와 관련된 수혜주로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역시도 자동차를 이제 직접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라 수입차를 이제 국내에 들여와가지고 직접 이제 판매를 하고 유통을 하거나, 혹은 국내에서 이제 거래되고 있는 중고차들을 이제 인증 중고차 시장에 이제 내놓으면서 중고차 유통을 이제 담당하는 그런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도이치모터스가 우리가 소비재들 중에 뭐 자동차를 필수 소비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고가의 소비재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상 뭐 작년 올해부터 자산 가치가 많이 올라가면서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또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도 많고요. 주식으로도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이 많아서 자동차를 이제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수입차 브랜드 뭐 BMW라든지 포르쉐라든지 이런 이제 고가의 수입차 브랜드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거거든요. 특히나 BMW 중에서 이제 SUV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 이제 X4, X5 시리즈는 특히나 이제 주문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차량이 출고되기까지 거의 뭐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지금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지금 판매량이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도 회복되고 있잖아요. 반도체 이제 쇼티지가 어느 정도는 고비를 좀 넘겼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자동차 업종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덕산 네오룩스와 비슷한 관점으로 자동차 그리고 소비와 관련된 수혜주로 도이치모터스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4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500원, 손절 가격은 7,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와 소비의 만남 도이치모터스 역시 수익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릴 텐데 어제는 6월 이제 전체적인 시장 전략에 대한 걸 좀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업종이라든지 세부 이제 종목들에 대한 걸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MBN골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거나 MBN골드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무료 방송을 이제 청취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후 4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